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모두가 잠들기 시작한 늦은 저녁 시간, 최근 비뇨기 관련 진단을 받은 전림선 씨는 건강관리를 위해 자신의 반려견 뽀뽀와 함께 뜀박질을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잘 달리던 뽀뽀가 멈추더니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힘드네. 왜? 이 림선 씨 또한 뒤를 쳐다보는데 어둠 속에선 마치 맨발로 달리는 듯 찹찹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그들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발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 발의 주인은 곧 림선 씨와 뽀뽀를 덮쳐 둘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거두어 가버립니다. 거긴 안 되는데. 피로 물든 운동회 달리기. 둘의 죽음이 완전히 잊혀진 어느 날, 해미와 리아 언니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해미는 발을 헛딛고 넘어져 빤스가 보일 위험에 처해지고 마는데, 그때 평소 몰카를 찍는 취미가 있던 희대의 개쓰레기 영태는 계단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두려는 몹쓸 짓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었던 해미는 치마를 들어올리며 그럴 줄 알고 검은 반바지를 입어 방어에 성공했다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리아 언니는 옆에서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으며, 난 또 혜미가 오늘 운동이라도 하려고 저걸 입었나 했더니 어떤 쳐죽일 개병가 카메라로 속옷을 찍을 게 뻔해서 꼭 입어야 한다고 말하던데 그 너였구나 경태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영빈이와 경태는 그렇게 학습 능력이 좋은 애가 거기서 넘어지기 쉽다는 건 왜 기억 못하냐라 비아냥댔고, 팩트에 열이 받은 혜미는 가까이 다가와 둘에게 화를 내죠. 그런데 갑자기 영빈이가 손가락으로 혜미 뒤를 가리키며 야야야야, 저기 학습 능력 없는 애 또 하나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365일 중 360일 이상을 쳐오는 혜미 동생 누리가 또 쳐울고 있었죠. 알고 보니 누리가 온 이유는 선생님이 급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 놀려서 더 속상했다 합니다. 이에 영빈이는 그럴 땐 가만히 있지 말고 애들을 접해버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것보단 네 능력을 보여줘서 애들이 깝치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 조언하죠. 그런데 그때 평소 지능 수준이 북방돌고래와 비슷한 해미의 머릿속엔 곧 있을 운동회가 생각났고, 누리에게 달리기 시합에 나가 1등을 하면 애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라 합니다. 이에 누리는 자긴 달리기에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연습을 하면 무조건 된다라 가스라이팅하는 형 누나들의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누리는 맹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시도는 해보기로 합니다. 쇳불도 당김에 뽑으란 말이 있듯 바로 실력 테스트를 시작하는 누리. 그리고 그 옆에서 혜미가 같이 뛰어주는데, 두 남매의 달리기 실력은 말 그대로 방금 세상 밖에 나온 똥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다 못한 영빈이가 직접 나서 자세 교정과 호흡법을 교정해주며 누리를 코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두커니 뒤에 서서 지켜보는 눈처럼 허연 아이. 아이는 긴장했는지 갑자기 청록색 방구를 꿰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아이는 뛰는 누리를 바라보며 기이한 표정으로 뭔가를 결심합니다. 누리의 훈련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혜미와 친구들은 뿌듯해하는데요. 발이 썩도록 365일 노란 장화만 신고 쳐오는 게 유일한 재능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노력하니까 저게 되네. 신기하다. 그러게. 그런데 갑자기 그 하얀 아이가 아이들 앞에 나타났고, 누리 바로 옆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얀 아이는 누리를 지나쳐 앞서 나가는데, 누리는 그 모습에 자극을 받곤 힘껏 달려 자신의 최고 기록에서 2초나 단축하는 데 성공하죠. 놀라운 결과에 아이들은 놀라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이에 촉이 좋은 리아 언니는 마치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싸움을 느꼈고, 지금 그 남자의 어쩌면 라 말하며 지금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선 본격적인 운동회 준비를 하기 위해 체육 선생님은 각 학급의 체육부장들을 소집해 창고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창고에는 뜬금없이 아주 날카로운 낫이 하나 놓여져 있었고, 선생님이 그 낫을 집어들려 하자 갑자기 운동회 때 쓰이는 각종 도구들이 움직이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니 뭐하는데?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고 이 때문에 바로 내일 있을 운동회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재수없는 안경제비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에 아이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바로 교장실로 찾아가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덩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계셨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운동회 준비만 하면 자꾸 다치는 사람이 생긴다면서 운동회를 취소할지 고민 중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나무인이 패시브인 영빈이가 이번엔 교장 선생님의 책상을 쾅 치더니 그럼 운동회를 열심히 준비한 누린 어떻게 하냐며 맨날 땀범벅이 될 때까지 운동한 걸 당신이 책임질 거냐면서 그걸 교장 선생님에다 대고 협박하듯 압박하죠. 그날 저녁 혜미는 이 모든 일이 오드아이 눈깔 고양이의 짓인 줄 알고 죄 없는 고양이를 취조하는데요. 네가 이상한 능력사 갖고 망국기로 애들 목 조르고 밧줄로 선생님 다리 묶어삐고 그랬지. 네 때문에 하마터면 운동회 못할 뻔했어. 네 한 번 더 개짓거리 하면 털 다 뺏기갖고 샤브샤브 해본다. 하지만 오드아이 눈깔 고양이는 뚱한 표정으로 자신의 짓이 아니라 말한 뒤 자리를 떠날 뿐이었습니다. 그 내가 한 거 아닌데. 고양이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혜미는 되려 찜찜해졌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곤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뒤져 또 한 번 엄마의 요기 비법 일기를 꺼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요기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기에는 달리기란 요기의 정보가 적혀져 있었고 그 내용은 심상치 않았는데요. 달리기, 오직 빨리 달리는 것만이 인생의 보람인 하등 쓸모없는 요괴.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수집하는 습성이 있다. 혜미는 본능적으로 마지막 구절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을 느끼게 되죠. 같은 시각 왠지 대충 그려진 듯한 모습의 누리는 늦은 오후까지 달리기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그런데 누리 앞에 또다시 그 허연 소년이 나타나 구석에서 몰래 청록색 빵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누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년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어느 초등학교에서 왔냐고 묻자 소년은 약간 경계하듯 무섭게 눈가를 뜨고 누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경계를 풀고 옛날에 이곳에 친구가 있었다며 누리에게 썰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소년에겐 누리처럼 잘 달리진 못했지만 달리기를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다는데요. 달리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그 친구 또한 운동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회 당일 아침까지도 달리기 연습을 하던 그 친구는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슬픈 이야기를 들은 누리는 치근한 표정으로 정말 안 됐다고 말을 하지만 방구 소년은 정말 안 된 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운동회에서 달리지 못하게 된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쌉소리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소년은 또다시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누리는 아쉬워하며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다음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운동회는 결국 강행되었고 혜미는 친구들에게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달리기는 오후 4시 44분 네 번째 코스에서 네 번째 코너를 달리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싸가지 없는 녀석으로 혜미는 혹여나 오늘 달리기 시합이 있는 누리가 달리고 있을 때 달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에 영빈이는 오늘 운동회는 3시쯤 끝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혜미는 그 허연 소년이 자꾸만 신경 쓰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길하게 비가 내리고 운동회는 잠깐 멈추고 마는데요. 혹시 일기의 내용처럼 누리가 4시에 달리게 될까 불안해진 혜미는 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뒤 이번엔 당장 운동회를 중지시켜달라고 이야기하죠. 혜미의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얼탱이 없단 표정으로 어제는 그렇게 운동회를 열어달라 했지 않냐고 하는데 혜미는 앞뒤 상황을 다 생략하고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젠 그렇게 운동회를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니 오늘은 왜 그러지? 어젠 어제였고요. 지금 당장 중지시켜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비가 멈추고 해가 뜨면서 운동회는 다시 시작됩니다. 영빈이는 불안해하는 혜미에게 비가 온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시 30분 전엔 달리기가 모두 끝날 거라며 안심시키는데요. 그렇게 1학년 달리기가 시작되려는 때 먼발치에서 누리를 지켜보고 있는 허연 소년이 혜미의 눈에 들어옵니다. 소년은 눈가를 크게 뜨고 싱싱한 누리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곤 갑자기 몸을 들려 낯이 있던 창고로 들어갔는데 혜미와 친구들도 그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혀버렸고 아이들은 꼼짝없이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달리기는 드디어 아이들 앞에 나타나 정체를 드러내며 그 아이의 다리는 내 거니 방해하지 말아라 말하곤 사라지는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려오는 1학년 달리기를 시작하겠다는 안내방송. 지금부터 1학년 달리기 시합을 시작합니다.
저 운동장에서 똥 싸는 사람 누구야? 잡아 저거. 혜미는 극도로 불안에 떨지만 그래도 지금은 고작 해봐야 3시 10분 정도라 4시 44분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 왜? 그 시계가 아니라 제 시계를 봐야 될걸. 오다의 눈깔 고양이가 가리킨 것은 구교사의 시계. 놀랍게도 구교사의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4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죽음의 달리기 시합. 방해꾼들을 처리한 달리기는 순수한 방구 소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낯을 든 징그러운 토끼 영상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곤 그림자에 숨어들어 곧장 누리를 향해 달려들죠. 달리는 녀석이 미워. 달리는 녀석이 미워. 그렇게 결국 4시 44분이 되고 달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리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누구보다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달리는 누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거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던 누군가를 어렴풋이 떠올리죠. 이후 무언가를 결심한 달리기는 누리의 무릎 바로 앞까지 온 낫을 막아섰고 낫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며 자신은 그저 달리고 싶었을 뿐이라 말하곤 사라집니다. 난 그냥 달리고 싶었어. 그렇게 결국 1학년 전체 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한 누리는 메달을 가슴에 달고 테마클럽 친구들과 함께 다같이 하교합니다. 그리고 누리가 달리기가 해줬던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아마 달리기 자신의 이야기일 것이라 추측하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리는 달리기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곧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무거운 메달을 떼어내 하늘로 던져버리는데요. 그런데 메달은 그대로 그렇게 하늘로 사라져버렸고 누리는 자신이 달리기가 아닌 무언가를 던지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누리는 야구 클럽에 들어가 마음껏 재능을 펼쳤고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되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합니다.